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분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류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라는 분류자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을 때 이것을 X, Y 좌표에서 이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기울기, 슬로프. 네, 우리 그 직선 기억나시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반드시 직선이어야 하는가, 또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직선이 아니라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일환으로요. 자, 그럼 분류자를 학습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우셨던 그 두 개의 내용보다 오늘 좀 배우실 내용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형 분류자, 이게 직선으로 우리가 분류했던 그 선 있죠, 슬로프. 이것을 우리가 학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습이라는 말을 쓸 때 또 트레이닝, 또 트레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애벌레와 무당벌레, 우리가 빨간색 애벌레하고 무슨 녹색의 무당벌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류하는 직선을 그으셨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의 그룹을 분리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요 슬로프, 이게 가장 중요한 분류자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즉 최적의 요 직선은 무엇이냐? 자, 요것을 결정하는 이제 문제로 우리가 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잘 분류하기 위해서는 잘 학습된 요 슬롭이 중요한데, 요 분류자를 어떻게 그럼 찾을 거냐?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직접 대입해서 얘기해 보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한번 거쳐보면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먼저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자, 지금 만약에 이런 예제가 두 개가 있다고, 이그젠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린 지금 폭하고 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죠. 폭하고 길이는 이미 쟀습니다. 즉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 곤충의 종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폭이 3mm, 길이가 3mm, 1mm인 무당벌레가 있고요. 폭이 1mm, 길이가 3mm인 애벌레가 있다라고 우리가 측정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실제로 존재하는 곤충들의 실제 값이죠, 요것은. 자, 측정을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 실제 값을 가지고요. 자, 이그젠플 게이터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의 요 클래시파이어 분류자의 함수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좀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예측자, 우리가 프리딕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전 동영상에서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자. 자, 요런 실제 값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자나 분류자에게 실제 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예제 데이터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라고 부른다? 자, 학습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두 개의 요 지금 케이스를 한번 요 좌표상에서 그려보면,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애벌레고요. 자, 얘는 지금 무당벌레. 예, 무당벌레가 여기 위치되어 있고, 자, 폭이 1, 길이가 3이니까 여기 애벌레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각화는 굉장히 유용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임의의 분할선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전에 지금 제일 처음 동영상에서 보시면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하는 이제 예측자, 우리가 예측자 그 매개 변수 c 있었죠? 이 함수 c에서 선형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분할선이 결국 직선이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매개 변수 c, 자, 상수 c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 c를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y는 ax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 맞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베타 값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베타 값은 빼고요. 자, 요 값을 베타 값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요 직선은요. 결국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뭐 그런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매개변수 요 지금 y는 ax니까 요 a라는 게 매개변수가 되는 거예요. 매개변수라는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했을 때 우리가 상수값을 우리가 막 임의로 넣었었잖아요. 랜덤하게. 그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저기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자, 요 매개변수는 결국은 가장 뭘 역할을 하게 될까요? a가 요 기울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높아지면 기울기가 높아질 거고요. a가 만약 숫자가 적어지면 기울기가 낮을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시키는 우리가 그 예시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한 거죠. 방법은. 자, 그러면 임의로 한번 숫자를 넣어 볼게요. 0.25라고 한번 임의의 숫자를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y는 ax니까요. a에 0.25를 넣고요. x는 3.0이었죠. 자, 그래서 3.0을 넣어서 자, 폭은 3이니까요. 3.0을 넣으면 0.75라고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 표만 보시면 요 그래프만 보시면 자, 요 직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요 빨간 이 그룹하고 이 녹색 그룹을 잘 분류해 주는 분류자라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언뜻 봐도 이 직선은 이 두 곤충을 분류해 주는 적합한 직선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모두 다 지금 직선의 위쪽에 빨간색, 녹색이 위치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특정한 미제 곤충이 왔을 때 어느 색깔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를 더 가파르게 기울기를 조정해서 요 사이에 자, 요 빨간색과 녹색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요 사이에 위치하도록 바꿔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 그래프만 보고 이 선을 그냥 임의 직선을 예쁜 직선 하나 이렇게 그어주면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렇게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바로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직선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즉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직선을 찾아줄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분류를 하는 요 목적의 그래프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최적의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분류 알고리즘엔 되게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자, 요런 일련의 목적을 가진 컴퓨팅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다른 슬라이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학습 데이터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폭은 3이고요. 길이가 1.0이니까 자, 얘 지금 무당벌레죠. 자, 얘를 지금 y는 ax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근데 지금 0.75는 사실은 너무 작은 값이죠. 왜냐하면 자, 지금 길이가 y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자, 벌레 길이가 1이 안 나오고 지금 0.75가 나왔으니까 자, 결국은 요 a 값은 적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차가 0.25만큼 우리가 낮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우리는 요 오차를 제일 줄여주는 우리가 a 그 매개변수 a의 값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하는 그런 컨셉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y가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3.0일 때 y가 1.0이 되려면
자, 3.0이랑 1.0이 요 지점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3.0, 1.0 요 지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 지금 녹색 요 개체를 통과하는 선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과 녹색을 가장 이상적으로 관통하는 선을 지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을 긋는 거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요 지점보다는 적어도 위로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지금 보시면 요 무당벌레가 네, 요 아래쪽으로 이 직선의 아래쪽에 무당벌레가 위치를 하고요. 얘가 지금 무당벌레죠. 그 다음에 애벌레가 위에 위치하고 이렇게 분할이 될 겁니다. 그래야 잘 분류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반대로 x가 3일 때 y가 1.1이 되는 거, 1.0이 아니라 1.1이 되는 걸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 볼게요. 자, 이때 y는 여러분들 뭐 1.2가 돼도 되고 1.3이 돼도 됩니다. 뭐 하지만 어쨌든 y가 1인 경우는 0.75하고는 오차가 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애벌레 요거보다 더 위로 가버리니까요. 분할선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높게 잡게 되면요. 1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 하지만 우리가 y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이 아니라 목표치를 1.1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y는 ax가 되니까요. 자, 결국은 자, 오차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값에서 실제 출력 값을 빼주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이 판서가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오차 에러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목표값이 y가 1.1이었죠. 그래서 1.1에서 마이너스 실제 출력값 예, x를 빼주는 건데 0.75를 빼주면 0.35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0.75 아까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0.75가 된다면 목표값이 1.1이라면 어떻습니까? 오차가 더 커지게 되죠. 자, 0.3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는 오차가 0.25였는데 이제 y가 1.1이 목표값이 되면 0.35만큼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예, 예를 들면 지금 요 선이 만약에 0.75에 대한 값이고요. 요 위쪽 선이 1에 대한 목표값 y가 1인 경우고 y가 1.1인 경우라면 요만큼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결국은 자, 요 값이 자, 여기 말하는 요 e가 에러가 오차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오차가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e라고 하는 요 에러 값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자, 요 a 값을 정교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y는 ax 요 방정식에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에러하고 요 매개 변수 a하고의 관계를 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파악하려면요. 자, 하나의 값이 변화할 때 자, 에러가 변화할 때 a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반대로 a가 변화할 때 자, 에러가 어떻게 오차가 변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지금 만약 선형함수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y는 ax가 되겠는데요. 자, a의 초기값을 임의로 우리가 하나씩 정해주게 되면요. y는 정확한 값을 얻는 게 아니라 잘못된 y 값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값을 우리가 하나 정해줘야 되겠죠. 이때 목표를 타겟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t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타겟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a라고 하는 요 매개 변수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매개 변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선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a 이 매개 변수를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a를 조금씩 변화시킬 때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요 삼각형 모양, 요걸 델타라고 하거든요. 델타라는 요 표식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y는 ax인데 요 a를 최상의 값을 얻기 위해서 타겟 값을 얻기 위해서 요 a를 조금씩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a에다가 조금씩 이동하는 델타 a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자, 요 지금 이 기울기 표시로 보시면 더 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델타 A 조금씩 변한다라는 의미예요. 델타는
그래서 y는 ax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 지금 타겟, 우리가 원하는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원하는 선이 되겠죠. 요 원하는 값을 구하는 값은 a 매개변수 a에다가 델타 a만큼을 더해주고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저 지금 보시면 요만큼 차이 나는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t, 즉 목표값을 정한 만큼의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에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 오차 에러는요, 목표값하고, 목표값이 타겟이죠 t, 요 목표값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출력값하고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를 구하는 방법은, 에러를 구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t에다가 t가 이제 이 목표값이죠, 빼기 실제값, 그게 오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차 2는 델타 A하고 매우 간단한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러는 결국은 t 마이너스 y 값인데, 결국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델타 A x 값이 되는 거예요. A가 없고 델타 A의 x가 결국은 에러 값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델타 A의 x만큼 에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AX에다가 A 플러스 델타 A의 x니까 요만큼이 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분류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기울기 A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오차, 즉 에러 값의 정보의 기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정식을 다시 이제 넣게 되면, 제가 지금 판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 결국은 델타 A는 자, 에러에다가 x를 나눠주면 되는 거게 되겠죠. 자, 결국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에러 값, 요 값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면서, 자, 요 델타 A만큼 조금씩 업데이트, 조금씩 바꿔주면서 요 최적의 요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예를 들면 뭐 x가 아까 0.35, a를 0.3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죠. 자, 0.3이 아니라 요게 0.35만큼 요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식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0.1167만큼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E의 값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0.25라는 요 값이 나와 있었죠. 그 값에 0.1167만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최적의 델타 A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반대로 이 0.25라는 값을 가지려면, 자, A를 0.1167만큼 업데이트,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두 번째 학습 데이터가 만약에, 두 번째 학습 데이터가 얘죠. 자, 폭은 x는 1이고 y가 3인, 자, 길이가 3인, 자, 요 데이터를 넣게 되면, 자, 우리가 요 최적의 이 매개변수 a 값을 0.3667이라고 구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 0.3667로 업데이트한 선형함수의 x는 1이라고 한 요 값을 대입하게 되면요, 결국은 y는 0.3667에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ax잖아요. 그래서 x가 1이니까 a 값이 0.3667이고요. 그렇게 되면 값이 366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 값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요. 자, 그렇게 되면 오차는요, 결국은 우리가 그 2.9에서 우리가 0.3667만큼 빼주는, 그렇게 해서 2.5333 이렇게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 2.9는 뭐가 나오냐, 목표값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 값이 2.9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자, 그러면 2.5333은 우리가 결국 오차가 되는 건데, 자, 오차는 어떻게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 경우보다는 큰 오차지만
우리가 지금 요 오차를 지금 줄여주는 값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A를 이번에는 어, 조금 더 바꿔줘서 예를 들면 2.9로 업데이트를 하고 아까는 2.5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바꿔주면 목표 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선은 자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가 최초의 직선이 이렇게 밑에 좀 의미 없는 직선이었는데 1차 업데이트 아까 조금 업데이트 그러니까 델타 A만큼 이동해줘서 요만큼 직선이 됐고요. 나중에 네 이렇게 요 깔끔하게 분류해주는 요 업데이트 직선을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지금 요렇게 이 분류를 해주면서 이게 찾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업데이트 직선을 최초에 0.25만큼 A를 잡았었는데 A가 이제 0.3667 이렇게 이동하다가 2.9만큼 이동한 요 선까지 찾았잖아요. 요 A를요. 매개 변수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찾게 되면 이게 지금 최적의 선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왜 알 수 있냐면 지금 요거는 어, 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빨간 요 곤충하고 이 녹색 곤충을 이상적으로 딱 분류해준 선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요 시각화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조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안 그러면 이거 마지막 데이터 학습한 요 데이터 선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이에요. 이렇게 기울기를 찾아가는 게. 자, 그래서 요 기울기를 조금씩 조정해 주면서 머신러닝에서는 업데이트 정도를 계속 조금씩 조정해 주면서 가장 좋은 선을 찾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얘로 확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델타 A 개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델타 A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가장 최적의 선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머신러닝에서는 조금씩 조정한다라고 해서 모더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델타 A를 조금씩만 업데이트한다. 한 번에 쑥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여러 번 이렇게 학습한 요 지금 이게 학습이거든요. 요 기울기를 찾는 게 요 값은 요 이전의 값의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전의 값을 기반해서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면서 답을 찾아가되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바뀌는 방향으로 조금씩만 찾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이전에 그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매개별수 C값, 상수값을 조금씩만 조절했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막 단위를 크게 바꾸게 되면 오차항이 커지니까요. 자, 그래서 조금씩만 조절하는 걸 모더레이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하는 게 반드시 좋으냐 결과가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실기반 데이터 자,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는 보면요. 학습 데이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그 테스트 데이터 우리 나중에 검증한 데이터가 딱 정말 깔끔하게 떨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가 좀 이상한 데이터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학습 데이터 자체에 오차나 그러니까 오류나 또는 이제 노이즈라고 표현하는데 노이즈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업데이트를 조절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오차나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애매한 요 지금 선을 구하게 되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데이트 방정식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더 좋은 업데이트 방정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델타 L을 찾아가는 자 L이라고 하거든요. L을 우리가 러닝 레이트의 줄임말인데 L을 우리가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L을 0.5로 잡아준다라는 거는요.
조정이 없을 때보다 2분의 1, 0.5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만큼 업데이트를 조금 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특히 파이썬에서 이게 학습률 L 값을 조정하잖아요. 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업데이트를 얼마큼 해줄 것이냐, 요 값이 우리가 L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L 값을 조정한다라는 건 델타 A, 즉 요 지금 조정률,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요 조정률을 어떻게 구해준다, 그 값을 설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1차 업데이트, 그 최초의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가 1차 업데이트 직선이 있었고, 어, 지금 두 번째 아까 요 케이스의 값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케이스란 게 요 녀석이거든요. 애벌레.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런 또 값을, 업데이트 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업데이트된 직선이 아까 보시면 최종 업데이트 직선 아까 보셨던 요 선은 적합한 선이 아니었죠. 근데 자, 지금 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결국은 학습률을 조절해서 업데이트된 값을 찾았더니 자, 여기 지금 보시는 2차 업데이트 직선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빨간 요 곤충하고 녹색 곤충을 잘 분류해 줄 수 있는, 얘보단 낫죠. 뭔가 좀 옵티멀한 이런 지금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간단한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지금 이 러닝 레이트 L 값을 조절해서 가장 효과적인 업데이트 직선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학습이라는 게 자, 어떤 값을 최저의 값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이 조정하면서 미세하게 모더레이트를 조정하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좋은 학습 값을 찾는 것이 우리가 신경망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배우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우리가 선형 분류자, 우리가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 예, 분류자 오차하고 기울기 매개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셨고요. 자, 결국 오차는 결국은 기울기만큼의 요 차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학습 데이터에만 맞춰서 얘한테만 맞춰서 업데이트 직선을 긋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최종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요 업데이트 직선을 조절해 주는 요것이, 예, 이것을 우리가 이 모더레이트라는 어떤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레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팍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이 효과적인 값을 찾아가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실 기반 데이터, 현실 데이터에서는 근데 잡음, 노이즈도 많이 섞여 있고요. 좀 오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학습률을 이용한, 자, 지금 요 학습이라는 거거든요.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자, 요 학습을 이용한 업데이트만으로는 뭐 적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 오류의 역량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